우리가 다른 문명을 찾은 걸까요? 저건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인가요? 창문으로 엿볼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지구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탐사선은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천문학자들은 재빨리 우리를 실망시켜줍니다. 그건 그저 화성 경관의 자연적인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진짜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작아요. 높이가 1m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화성인들이 키가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문처럼 보이는 것이 바람과 침식 같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 바위에 만들어진 구멍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지층이 보이는데 주변 물질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눈에 뜨이는 침전물 층이에요. 이 층은 여기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조금 더 높아요. 약 40억 년 전에 강이나 바람에 날린 모래 언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층이 만들어진 후 강력한 화성 바람에 의해 더욱 침식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문 안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됐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균열이 보이시죠? 네, 그거요. 붉은 행성에서 바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은 동굴은 아마 여러 개의 균열이 지층을 가로지르면서 형성되었을 거예요. 꽤 큰 바위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 모양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은 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중력은 지구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입구 오른쪽에 있는 저 바위 보이시죠?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끄러운 수직 모서리가 있어요. 이게 단서예요. 아마 얼마 전에 떨어졌을 거고 화성 바람은 아직 그것을 없애지 못했어요. 화성의 바람은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강한 먼지 폭풍으로 악명이 높아요. 때때로 너무 많은 먼지를 일으켜서 지구의 망원경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폭풍은 매년 발생하고 대륙 크기의 지역을 뒤덮어요. 또한 한 번에 몇 주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폭풍 이외에도 훨씬 더 드물게 발생하는 더 큰 폭풍도 있어요.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극심합니다. 이런 폭풍은 행성 전체를 뒤덮기 때문에 글로벌 더스트 스톰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화성에서 가장 심한 폭풍에 휘말렸다고 해도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심한 화성 폭풍의 풍속은 최고 시속 96km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부는 허리케인 같은 바람은 그 속도의 2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붉은 행성의 대기가 지구의 대기보다 1% 더 밀도가 높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화성에서 연을 날리려고 한다면 지구보다 훨씬 더 빠른 바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을 공중으로 띄울 수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화성에 바람이 꽤 불긴 하지만 지구에서만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화성을 붉은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화성은 먼지, 흙, 그리고 산화철이 풍부한 바위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화성 표면은 트레이드마크인 붉은색을 얻게 됩니다. 보세요. 트레이드마크 표시가 있죠? 농담이에요. 화성은 태양에서 4번째 행성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춥고 황폐한 세상입니다. 화성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예요. 하지만 겨울 동안 화성의 극지방을 방문한다면 따뜻한 옷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온이 영하 1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름의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편안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온도는 21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온도와 크게 다르지 않죠?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이 탐사된 우주 물체 중 하나입니다. 현재 나사의 로봇 2대가 화성을 탐험하고 있어요.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예요. 인사이트라는 착륙선과 진이라는 별명을 가진 헬리콥터 인제뉴어티도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다른 행성으로 보내진 가장 진보되고 가장 큰 탐사선이에요. 붉은 행성으로 가는 여정은 20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이는 퍼서비어런스의 배에 장착되어 편안하게 화성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정말 신기한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약 5,000년 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바빌로니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쨌든 이웃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화성일이에요. 뭐라고요?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줄을 만들었을 때 한 줄을 7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하루씩 우주물체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달일, 태양일, 금성일 이런 식으로요. 화성일은 화요일이었어요. 바빌로니아인들은 이 각각의 우주물체들이 그 이름을 딴 날에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색이 빨갛기 때문에 화요일을 공격성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심술맞은 행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했어요. 사실 화성은 지친 여행자에게 비호의적일 수 있어요.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부피는 지구 대기의 1%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붉은 행성에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99% 더 적어요.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높은 농도는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숨쉴 산소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붉은 행성에는 1%의 산소 중 10분의 1만이 대기 중에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살아남기엔 확실히 충분하지 않아요. 현재 화성에는 데이모스와 포보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위성들이 한때 화성의 중력장에 잡힌 소행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둘은 마치 감자처럼 생겼어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중력에 의해 구형이 됐어요. 으깬감자와 구운감자로 이름을 바꾸면 어때요? 언젠가 화성은 고리를 갖게 될 겁니다. 앞으로 2천만 년에서 4천만 년 안에요. 그때도 밝은 면이 있을까요? 채널 고정하세요. 화성의 중력이 더 큰 위성 포보스를 파괴할 겁니다. 정말로 으깬감자가 되겠네요. 이전에 달이었던 조각들이 화성에 충돌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분해되어 화성 주위에 고리를 만들 겁니다. 이 고리는 적어도 1억 년 동안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의 표면에는 마리너 협곡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협곡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리나라 소스가 생각나요. 그 협곡이 지구에 있었다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4,800km 이상 뻗어 있었을 거예요. 가장 넓은 부분에서 화성에서 가장 큰 협곡으로 322km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지점은 6km에 달해요. 여전히 이 자연현상의 실제 크기를 상상할 수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리너 협곡은 지구의 그랜드 캐년의 10배 크기예요. 거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림푸스 몬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고 화성에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3배입니다. 해수면 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올림푸스 몬스의 베이스만 해도 뉴멕시코주만큼 커요. 과학자들은 과거 화성에 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붉은 행성의 표면에서 많은 고대 강 계곡 네트워크와 호수 바닥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화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광물과 암석이 있습니다. 화성은 35억 년 전에 끔찍한 홍수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현재도 붉은 행성에는 여전히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대기는 이 물이 표면의 액체 형태로 남아있기에는 너무 희박해요. 이제 화성의 물은 오직 얼음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극지방에서 화성 표면 아래에 있어요. 이 물이 보이는 유일한 장소는 북극 만년설입니다. 또한 때때로 소금기가 있는 물이 분화구 벽과 산비탈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대기에도 아주 적은 양의 물이 있지만 수증기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휴양지로서는 별로예요.